2011년 1회 전자기학 1번부터 가봅니다. 자장 중에서 도선에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설명하는가? 여기는 방향을 물은 거죠. 그래서 자장 중에서 만들어지는 유기기전력, 그래서 패러데이 렌츠죠. N의 dφdt 이렇게 자속의 변화율의 크기는 비례하게 되고요. 이건 권수가 되죠.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을 결정하는 이것이 렌츠의 법칙이고요. 크기를 결정하는 이것이 패러데이 법칙이죠. 여기선 방향을 물었기 때문에 3번이죠. 2번,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자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 이렇게 굉장히 긴 또는 무한한 이것을 우리가 n번 감았을 때, 그때 이 솔레노이드 외부, 이쪽이나 이쪽에서는 자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부에서 평등 자장으로 그때 i를 우리가 원래 길이로 나눠준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n번 감겨져 있으니까 ni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때 요거 L분의 N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길이당 권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권수에서 보통 스몰 n으로 표현하거나 뭐 이렇게 n0로 하거나 이것이 이제 이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옳은 것은 내부의 자장은 평등 자장이다. 맞죠? 내부 외부 자장의 세기가 같지 않죠. 외부의 자장은 0이죠. 0. 평등 자장 아닙니다. 0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자장은 아까 한 대로 H는 L분의 Ni 이거여서 0이라고 할 수 없죠. 1번이 맞습니다. 3번, 패러데이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쪽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와 마이너스 1쿨롱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하나의 관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관 양끝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정부 단위 진전하가 있다 라고 정의하고요. 그래서 여기 1쿨롱에 해당되는 전속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전속과도 같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관의 밀도, 전속의 밀도, 패러데이 관 자체가 전속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 밀도와 동일하다. 맞습니다. 또 관 속에 있는 전속선 수는 진전하가 있으면 일정하고 연속이다.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는 진전하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전하가 없는 곳에서 연속인 그런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진전하가 따로 없고요. 있으면 연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4번, 무한장 직선도체 선전화 밀도 람다의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 직선도체를 축으로 하는 반지름이 R인 원통면상의 전개는, 자, 요거죠. 우리가 이런 원통 조체에서 반지름이 A일 때, 이때 R만큼 떨어진 이 외부에서의 전개, 이것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거나 또는 표면에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인 경우 모두가 다 동일했죠.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2파 엡실론 제로 R분의 람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균일화가 분포될 때는 이제 여기 R에 여기 한 차수 올라가서 A제곱 반지름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도 한 차수 R이 그냥 하나 더 곱해진 이 꼴 외우셔야 되고, 일반적일 때에는 이 내부에서의 전개는 0이라고 그랬죠. 요걸 기억하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R만큼 떨어진 곳의 전개니까요. 지금 요거를 묻는 거죠. 2파 엡실론 제로 R분의 람다. 요거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값이네요. 지금 책에서는 책에는 여기 사로 돼 있죠. 여기가 사로 돼 있다면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4번이 맞는 답이죠. 4번입니다. 5번, 극판의 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극판의 간격이 1mm, 극판 사이의 매질의 비유전율 엡실론 S가 5인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 뭐 얘들이 등장하는 공식, 기본 공식이죠. C는 엡실론의 D분의 S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비유전율이 주어지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로 얘를 표현해야죠. 그리고 D분의 S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 얘는 885죠. 885에 10의 마이너스 12제곱, 그리고 비유전율 5라고 알려줬죠. 그리고 그때 간격 1mm니까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리고 50제곱센티미터니까
제곱미터로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221.37 정도가 나오네요.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얘는 피코페로 물었기 때문에 얘가 피코니까 221 정도 해당되는 값, 가장 가까운 값인 1번을 답을 해주시면 되죠. 5번 평등 전개 내에서 오클롱의 전하를 30cm 이동하는데 이만큼의 일이 소요되었다. 전개의 세기를 구하라. 일단 전개의 색이 2고요. 이것은 전하 Q가 되고 이동시키는데 거리 이거 뭐 R 또는 뭐 D라고 표현했을 때 1 이런 관계가 있죠. 일단 1은 뭡니까? 1은 W는 QV, W는 QV 이거 있죠. 그리고 여기 전개와 이 전위 사이에는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전개는 전위를 우리가 거리 D로 나눈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 V는 얘가 곱해져서 E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 주어졌네요. Q는 지금 5 주어져 있고요. 얘는 이제 이거 2를 우리가 구하는 거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2에 관해서 풀어주게 되면 얘는 QD분의 W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120줄이라고 했고 Q는 5클롱이고요. D는 30cm니까 얘는 0.3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80이 나오네요. 그래서 전개의 세기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1 W는 QV, W는 QV 그리고 2는 우리가 D분의 V니까 V는 ED 요게 그대로 대입해서만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 정확히 기억을 하십시오. 7번 정전차폐, 자기차폐를 비교했을 때 옳은 것은 자 정전차폐는 이렇게 대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막혀져 있는 도체를 우리가 접질했을 때 여기에서 딱 얘가 머물게 된다는 거죠. 이 속으로 더 이상 전기력선이 파고들지 않죠. 통과하지 않아서 완전 차폐가 가능한 것이 정전차폐의 특징이고요. 자기차폐는 이렇게 투자율이 큰 자성체로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자개의 영향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차단하진 못하고 이 자기력선이 여기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정전차폐가 더 완전차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것은 그러면 정전차폐가 자기차폐에 비해서 완전하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 8번 다음 식 중에서 포인팅 벡터를 나타내는 식과 단위까지 우리 포인팅 벡터 그러면 단위 면적당의 에너지 양을 의미하죠. 그래서 전개와 자개의 크로스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벡터니까요. 뭐 표현하자면 여기다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E와 H의 곱인데 단위는 뭐라고요? 단위 면적당이죠. 포인팅 벡터는 단위 면적당 흐르는 에너지 양을 뜻하니까 여기가 분모가 제곱미터가 와야 됩니다. 면적이니까 세제곱미터 아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죠. 2번. 그리고 또 공부를 더 해보면 우리가 E와 H의 크로스곱은 크기를 생각하면 EH 사인 세타라고 그랬죠. 그런데 전개와 자개는 서로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사인 90도 1이 되죠. 그래서 EH라고 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특성 임피던스죠. 이것은 377 이렇게 되죠. 공기 중에서. 그래서 얘는 E는 377H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래서 그걸 여기에 대입해서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고 또는 H는 377분의 2라고 할 수 있어서 이 값을 또 H 대신에 대입하면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죠. 단위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니까요. 와트 퍼 제곱미터 2번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9번 전개와 자개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방금 살펴본 거죠. 우리 특성 임피던스가 H분의 E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은 루트 얘가 엡실론분의 뮤죠. 그리고 이것을 엡실론 제로 엡실론 뭐 S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는 뮤 제로 뮤 S가 되죠. 그 중에서 여기 루트 엡실론 제로분의 뮤 이거에 해당되는 값이 377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얘가 엡실론 S 뮤 S 이렇게 되는데 공기라면 이것들이 다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 중에서의 h분의 2는 377 방금 앞문제에서 얘기했던 그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요 관계를 지금 물었네요. 요 관계. 그래서 얘는 지금 뭐 루트 엡실론 분의 루트 뮤라고도 할 수 있죠. h분의 2가. 그래서 이건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다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 둘이 곱해주면 2의 엡실론 루트 엡실론은 여기는 h의 요거죠. 루트 뮤와 같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요거죠. 요거와 같은 식이죠. 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 평면도체 D만큼 거리에 점전화 Q가 있다. 이 전하를 무한 원점까지 운반하는데 요하는 일.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전기 영상법에서 D만큼 떨어진 곳에 플러스 Q가 있다면 이쪽에 마이너스 Q가 있는 곳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 맞다. 요거였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가 이제 2D가 되니까 여기 4파 입실론 거리의 제곱분의 플러스 Q 마이너스 Q의 곱 이걸 변형한 것이 이거 제곱하면 4잖아요. 그러니까 4, 4, 16파이 엡실론 D제곱분의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고요. 이제 힘은 힘에다가 이제 거리를 곱한 것이 바로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D를 곱한 거죠. 그럼 이거 하나 약분돼 버리면서 요거보다는 이제 D가 제곱이 아니라 그냥 D가 되고 Q제곱이 되는 거죠. 이건 스칼라니까 방향이 없죠. 그래서 힘과 이거 1 공식 기억을 해둬야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을 물었죠. 1. 그러면 분모는 반드시 D가 옵니다. D 제곱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16파이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3번. 이건 사실상 공식을 묻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1번 히스테리시스 손은 주파수 최대 자석 밀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히스테리시스 손실 우리 개수가 있고요. 주파수 그리고 자속 최대 자석 밀도의 1.6배 이렇게 비례하죠. 그러니까 주파수에 비례하고 최대 자석 밀도의 1.6승에 비례한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자속을 발생하기 위한 에너지가 열로 소비되는 손실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우리 BH 곡선에서 여기 BH 곡선에서 이거 히스테리시스 곡선 이렇게 살펴봤었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바로 이 넓이에 해당되는 것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때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NFBM의 1.6제곱 주파수에는 비례하고 최대 자속 밀도에는 1.6제곱에 비례하는 공식도 여기서 이제 공식을 묻는 문제죠. 2번입니다. 12번 대전도체 내부 전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죠. 우리 9의 이 대전도체를 살펴보면 일단 전개는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서는 0이죠. 0. 그리고 외부에서의 전개 요거 4파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됐고 또 여기에서의 전위는 이 값에다가 R을 곱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위가 4파 엡실론 제로 R분의 Q가 됐죠. 자, 전개는 여기 R 제곱이고 얘는 R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내부에서 전개가 0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전위의 어떤 경도, 기울기를 뜻하죠. 즉 변화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전위 값을 가지면 이 내부에서의 전위는 변함이 없는, 즉 표면과 같은 전위를 갖게 되는 거죠.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부 전위는 표면 전위와 같다.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3번 평행판 콘덴서 극판 사이에 진공일대의 정전 용량은 C제로 비유전율 엡실론 S의 유전체를 뒀을 때 용량을 C라고 할 때 관계식.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C를 C제로로 나눈 거다 이렇게 물은 거죠. 지금 공기로 채웠을 때 이것을 이쪽으로 할까요? 공기로 채웠을 때 이 정전 용량을 C제로, 여기에 비유전율 엡실론 S짜리 유전체를 채웠을 때의 용량을 C라고 한다면 지금 C를 얘로 나누라고 한 거니까 자, 여기서 C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D분의 S가 되고요. 여기는 이 C 제로는 이제 엡실론 제로만 되는 거죠. D분의 S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얘를 얘로 나누라는 의미니까 뭐 이것들 다 나눠져 버리죠. 그래서 남는 것은 엡실론 S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입니다.
14번 전하 Q1, Q2 간의 작용력을 F1 근처에 F3를 놓았을 경우 Q1, Q2 사이의 전기력 F2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뭐 작용력, 전기력 이건 같은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Q1의 전하가 있고요. 여기에 Q2의 전하가 있을 때 이때 작용하는 힘 F는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물은 거니까 이건 4파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 그랬었죠. 근데 여기에 뭐 근처에 어디엔가 Q3가 있다고 그래서 얘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걸 뭐 전기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걸 F2라고 했을 때 얘네 둘 사이는 얘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이 두 개의 값으로만 우리가 힘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위에 뭐가 있든지 간에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그냥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5번 어떤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0.01초 동안에 일정하게 50A로부터 10A로 바뀔 때 자 그때 20V의 기전력이 발생했다면 자기 인덕턴스 지금 이거는 시간의 어떤 변화량을 뜻하고요. 50에서 우리가 10A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변화량을 알 수 있죠. 즉 DIDT를 알려주는 그쵸? 조건이 되겠네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량은 0.01초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변화량은 50에서 10으로 바뀌었으니까 바뀐 양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는 겁니다. 10에서 50을 빼는 거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때 기전력 2라고 표현할 때 20V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거 이거 있죠. 뭡니까? E는 마이너스 L DIDT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식으로부터 여기에 20 대입하고요. L을 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L에 자, 요 값은 지금 요거를 넣어주면 되죠. 이 값은 얘가 0.01에 그러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니까 결국 L 값은 여기 마이너스 적용하면 이제 플러스가 돼버리죠. 이거 역수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20 곱하기 여기는 40분의 그럼 0.0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되니까 얘는 그럼 0.005가 되네요. 0.005가 되죠. 이것은 헨리고 미리 헨리로 바꾸면 얘는 5미리 헨리로 얘기할 수 있죠. 답은 1번이 됩니다. 16번 평등자계 H0 내에 얇은 철판을 자개와 수직으로 놨을 때 철판 내부의 자개의 색이 철판의 비투자율과 또 자외를 주어졌는데요. 이렇게 평등자계 H0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철판을 이렇게 놨다는 얘기죠. 수직으로 놨을 때 이 철판에서의 자개의 색이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석 밀도는 동일하게 얘가 가기 때문에 자석 밀도 B는 μH 이렇게 되죠. 공식에 의해서 얘는 그러면 μ0 μSH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자석 밀도는 일단 자석 밀도 B는 공기 중이니까요. μ0 여기는 H0라고 쓸 수 있고요. 이 철판에서의 지금 자석 밀도 B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두 개 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석 밀도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I로 표현할 수 있죠. 내부의 자개의 색이. 그래서 얘 둘이 이렇게 약분시키고 HI로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 나누기로 가면 되죠. μS분의 H0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17번 투자율이 μ고요. 감자율이 n인 자성체를 평등자계 H0 중에 놓았을 때 이 자성체의 자와의 색이 J를 구하라 그랬죠. 자,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공식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죠. 자, 공식을 좀 외워두시는 것도 방법인데 한번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자개가 있는 곳에 이곳에 이렇게 어떤 자와를 띌 수 있는 물체를 두게 되면 이것도 자석화가 되는 거죠. 자석화가 되면서 여기가 자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자개에 비해서 얘에서 이렇게 나오는 또 자기력선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거에 의해서 이것이 자력을 약하게 만드는 힘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유도된 자성체가 있을 때 원래의 자개가 작용하는 자력을 약하게 만들려는 힘을 우리가 감자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즉 이거에 의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자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역선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발생했던 것이 이제 이 방향으로도 발생하니까 원래 자력이 약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자개의 세기를 H0 또 여기 이렇게 자성을 띠게 된 요거의 자개의 세기를 H'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감자율을 N이라고 한다면 감자율은 즉 이 H'은 이 감자율에 여기가 μ0분의 자와의 세기 J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감자율은 한상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0이 되고요. 9가 3분의 1이라는 거 요것도 오히려 요거를 조금 더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요걸 기억하시고요. 결국 전체 이 자개의 세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개의 세기에서 요거에 의한 상쇄되는 값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뺀 값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때 H' 요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감자력 감자율이죠. 이 H'은 감자율이고 μ0분의 자와의 세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H는 원래의 이 세기에서부터 이만큼 그렇죠? 그만큼 상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H'을 빼주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H'에다가 여기 N의 μ0분의 J를 대입해서 요것을 지금 우리 자와의 세기 공식 있죠? 자와의 세기는 여기가 μ0의 μs-1 h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 자와의 세기 J에다가 요 값을 지금 대입을 한 겁니다. 그것이 요거 약분해 주게 되면 그쵸? 요 약분해서 지금 적어준 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결국 우리가 H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요거 요 부분을 왼쪽으로 이제 이항을 시킨 거죠. 그럼 여기는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1 플러스 n에 μs-1 이렇게 됐죠. 그리고 h가 되고 오른쪽 여기에서는 h0만 남게 돼서 이 h는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야죠. 분모로 1 플러스 n에 μs-1 h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지금 자와에서 얘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여기 h 구한 값 이 값에다가 요거 카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자와율 카이 요것을 이제 곱해줘야 되겠죠. J는 이 H에다가 카이를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요것이 지금 카이니까 곱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그렇죠. 이 값에다가 지금 그대로 μ0 μs-1 해당되는 값 곱한 이것이 이제 자와의 세기 J가 되는 즉 굉장히 사실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에 해당되는 우리가 문제에서는 여기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간 꼴 기억을 해보시면 여기가 4번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전체적으로 이건 사실상 여러분들 그때그때 유도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것을 외워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μs-1이 분자분모에 있는 꼴이라는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문제 일단 부드럽게 넘어가 주시고 나중에 뭐 다른 것들이 좀 자세하게 됐을 때 마지막에 이 공식을 한번 외워주는 것도 방법이죠. 18번 다음 물질 중에서 비유전율 엡실론 S죠. 이것이 가장 큰 것을 물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물 같은 경우가 비유전율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보시면 지금 뭐 진공은 우리가 비유전율 당연히 1이죠. 종이, 절연류 이런 것들은 이런 값을 갖지만 물 같은 거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얘는 80.7이니까요. 공기에 비해서 굉장히 올라가고 물론 그거보다 큰 거 뭐 산화 티탄 자기 같은 경우라든가 티탄산 바륨이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물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정도를 기억해서 이런 것들에 비해서 가장 큰 것은 증류수, 물이라고 할 수 있죠. 3번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19번 자와의 색이 주어졌고요. 그 점의 자석밀도 B가 주어졌죠. 그럴 때 공간에서의 B 투자율 아하 이거는 딱 나오네요. 뭡니까? B는 μH, F는 MH, B는 μH 이 공식에 의해서 끝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μ0 μs라고 얘를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되고 여기 되니까 지금 μs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μs에 관해서 풀어보면 얘가 분모로 내려가면 되죠. 그래서 μ0 h분의 b가 되고요. 자 b는 2.8이죠. 2.8 μ0 얘는 4파이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개의 색이 1500 주어졌으니까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486점 뭐 이 정도 나오니까 이것을 표현한 것이 그럼 1.48에 10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되겠죠. 이건 1486점 얼마 나오니까 답은 3번이 되죠. 20번 점전화 플러스 Q 무한평면도체에 대한 영상전화. 자, 이거였죠. 무한도체에 있을 때 여기 D만큼 떨어진 곳에 Q가 있다면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뭐 힘이라든가 우리 전개 자개 이렇게 구할 때 요거 마이너스 Q가 같은 거리에 이쪽 방향에 있는 것으로 보고 즉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Q를 한다고 그랬죠. 이거와 부호는 반대고 전하량은 같은 거리가 같은 곳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뭐 이걸 물은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상 전하를 물은 거고요. 즉 플러스 Q의 영상 전하는 마이너스 Q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